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픽스 대구의 이슈 추적 시간입니다. 지난 3월 19일 오후 17살 학생이 대구시 북구 4층 높이 건물에서 추락해 크게 다쳤습니다. 그런데 환자를 받아주는 병원이 없어 119 구급차를 타고 2시간 이상 떠돌다 숨지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사건 관련해서 새로운 공공병원 설립 대구시민행동 집행위원장 대구참여연대 강금수 사무처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그 배경 설명은 드렸고요. 바로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사건 관련해서 비슷한 사례가 이미 지역에 여러 번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사건일까요? 그렇죠. 지난 그 2010년에도 4세의 그 장중첩증 하나가 대구 대학병원을 전전하다가 제때 치료를 받지 못했고 결국 구미병원을 갔지만 그때도 이미 늦어가지고 장파열로 사망한 일이 있었고요. 그 뒤에 대구시가 이제 그 응급의료 체계를 개선을 해서 전국 최고라고 막 자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발생한 것이 지난 2020년 코로나 유행 초기에 경산의 17세 고등학생, 그것도 전국에서 이슈가 됐어요. 그렇죠. 정유엽 군이 감기 증상으로 응급실을 찾았는데 코로나 증상이 의심된다고 하면서 안 받아줬어요. 또 이 학생도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다가 결국 코로나 검사만 13번 받다가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대구 지역의 응급 의료 체계가 전혀 개선되지를 않았고 전국 최악의 과밀도 또 응급 사망률이 최고로 높습니다. 이게 개선되지 않은 결과 또다시 이런 일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 지역 사회에 지금 문제가 비슷한 사건이 계속 벌어지고 있고 치료도 못 받고 죽는 사건들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근본적 대책은 보이지 않고 이렇게 돼가고 있는 우리 지역의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이 부분 관련해서. 많은 의료계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제기하는 그 문제가 있거든요. 뭐냐면은 대구에는 5개의 상급 종합병원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개인 의원과 이 상급 병원을 이어주는 허리 역할을 하는 300병상 규모의 어떤 종합병원, 이게 굉장히 부족하다. 중급 그렇죠. 병원 뭐 이렇게 보겠네요. 그래서 경증 환자들이 상급 종합병원으로 다 몰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응급실이 굉장히 과밀화되고 이 응급실 과밀화 문제는 오래전부터 이미 대구가 전국 최고 1위입니다. 이로 인해서 이 중증 응급 환자들이 제때 치료를 못 받는 거죠.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게 굉장히 큰 문제인데 치료하면 살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말하자면 치료 가능한 사람이 죽는, 그러니까 치료 가능 응급 사망률이 대구가 제일 높습니다. 대구가 그런 분들이 대한 대응이 없고 그런 분들이 이제 사망으로 이르는 사례가 가장 많은 지역이다. 그렇죠. 이런 얘기시죠. 이게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개인 의원과 상급 종합 병원을 이어주는 허리 역할을 하는 중급 300병상 이상 규모의 병상 이런 규모의 병원을 세우면은 그렇죠. 이 모든 문제가 끝난다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 권영희 시장이나 이런 분들이 아니면 홍준표 시장까지 포함해서 이런 것들을 안 만들고 이게 만들지 않고 해결하려고 하는 이 근본적 이유는 또 뭘까요? 그게 이제 그 공공의료를 수익 논리로 보는 시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은 병원을 그 공공병원을 설립할 그런 그 이유가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 문제를 그나마 뒤에 이제 인식을 하고, 저희 그 시민단체도 2021년에 그 연구조사를 했고, 그렇죠. 시민 여론조사를 했고요. 그 뒤에 2022년에 대구시도 제2의료원 설립 그 연구 용역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대구 지역의 응급 환자 또 그 중증 환자를 담당할 응급 그 체계가 부족하고, 특히 동부권역에 병상이 1000여 개 이상이 부족하다, 이런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대구시에서 500병상 이상의 제2대구의료 설립이 필요하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렇- 추진 연- 로드맵까지. 예, 연구 용역도 그렇죠. 하고 그 결과가 예. 이렇게 나왔고 그렇죠. 추진 로드맵까지 밝혔다. 예, 예, 예. 그렇죠. 네. 그런 것이 있었고 정부에서도 전국 70개 권역의 중진료권으로 나누고 책임의료기관으로 대구 그 서부 지역에서는 대구의료원을 지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동북 권역에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번에 그 사망한 학생도 동부 지역에서 나온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렇네요. 이 동부 지역의 책임 의료기관이 없기 때문에 급히 치료해야 될 환자가 동부 주민들이 치료를 받지 못하고 골든타임을 놓쳐가지고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그 건강 불평등 의료 접근성 그 부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동부 권역에 제2의료 설비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렸던 것이고 이걸 수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그 의료원이라고 단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미지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은 실제로는 우리 시민들이 응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상급 종합병원은 너무 복잡하고 사람들이 그렇죠. 많으니까 예, 예. 거기를 이어줄 수 있는 중급 병원 정도 하나는 예. 우리 지역에 필요하고 사실은 우리 지역에 그런 사건들이 많았고 치료 가능했는데도 불구하고 돌아가신 분들이 가장 많은 도시다. 그렇죠. 뭐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권영진 전 시장은 이제 추진 로드맵까지 밝혀졌는데, 근데 사실 홍준표 시장이 들어오면서 그런 거 필요 없고 대구의료원 강화해야 된다. 강화하면 되는 일이다. 그리고 인수위원회 때부터 이제 그걸 발표해 버렸어요. 네. 그리고 지난달이시죠. 참여연대하고 이제 다른 단체들이 그 제2의료원 관련 토론회를 조례에 의해서 요청을 했는데 예. 조례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 됐고 하긴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아예 이제 조례를 이게 못하게 아니면 어렵게 하는 개정을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관련해 가지고 홍 시장의 정책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최근에 발생한 그 학생 사망 사건도 동부 지역에서 네. 나왔고요. 2020년 정유업군도 동구 근처 즉 경산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쪽에서 빈번하게 이렇게 생긴다는 거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 그 500병상 규모의 그 제2의료원 설립을 해야 된다라고 시장이 시민하고 약속한 거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네. 시민들도 그 공공병원이 생기게 되면은 60% 이상 찬성한다. 네네. 이렇게 얘기를 했고 80% 이상이 이용을 하겠다. 이렇게 조사 결과가 딱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회적 합의를 홍준표 시장이 헌시적 취급하면서 일방적으로 지금 무산시켜 버렸어요. 그렇죠. 홍 시장 입장에서는 나하고 약속한 거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수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시라는 공공기관이 대구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될 공공기관이 시민들하고 공개적으로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 필요성이 또 없어졌으면 모를까. 필요성은 계속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대구시 조례에도 시장은 응급의료 체계를 개선하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런 의무 규정이 있어요. 그거 없더라도 사실은 한 도시의 수장이면은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대통령이든 시장이든 제일 중요한 게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거잖아요. 이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것이고. 이게 좀 정리하자면은 이게 잘라서 죄송한데 이게 결국에는 이제 홍준표 시장은 대구시의 주인이 자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권영 시장이 했던 약속은 권 시장의 약속이라고 생각하는 거고, 그런데 지금 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대구시라는 공공기관, 대구시라는 집행기관은 주인은 홍 시장이 아니고 권 시장도 아니고 대구시의 행정이 시민들과 약속한 것이다. 그렇죠. 뭐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상황이 전임 시장하고 지금 홍준표 시장이 취임하면서 그 기간 중에 무슨 어떤 큰 변화가 있었으면 네. 큰 변화가 있어가지고 안 져도 되겠다. 네. 이런 어떤 그 변화가 있었고 시민들도 그렇네 그런 동의가 있으면은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오히려 사실은
500병상 이상의 그 제2대구의료원 설립은 최소한의 대책이거든요. 최소한의 대책이다. 그거 하나만 가지고 네. 되는 거 아니고 네. 더 많이 해야 되는데 네. 이 최소한의 대책조차 안 한다는 것은 홍준표 시장이 굉장히 독단적이고 시민들의 어떤 그 합의나 또는 시민들의 건강에 대해서 굉장히 무책임하고 이를 외면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게 시민들의 안전에 대해서는 뭐 별로 신경을 안 쓴다. 그리고 뭐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겠다. 뭐 그렇죠. 이렇게 또 네. 들리기도 하는데요. 그 홍 시장이 이제 4월 3일 며칠 전이었죠. 간부회의에서 응급 의료 체계 공백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문제가 있다면 강력하게 행정 조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런 홍 시장의 대응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야, 참 무책임하고 황당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그 한 도시에 책임이 있는 수장이라면은 이런 안타까운 일이 생겼으면은 일단 본인의 책임부터 느끼고 사과하고 그게 먼저잖아요. 네네. 아니 내가 수장인 도시에 이런 안타까운 일이 있어서 유감이다. 그동안 응급의료 체계를 제대로 개선하지 못해서 죄송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어떻게 응급의료 체계를 바꿀 것인지 확충할 것인지 이런 대책을 제시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물론 저는 그 일선 행정 그 병원에서 뭐 행정에 문제가 있었다면은 예. 그것도 조사하고 책임이 있으면 처벌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음. 근데 자기 책임을 이야기하지 않고 근본 대책은 이야기하지 않고 처벌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자기 책임을 딴 데로 전가하는 그건 아니죠. 그래 그건 아니죠. 이게 시민이 그리고 우리 안타까운 학생이 이게 치료를 못 받아가지고 이 사망에 이르는 사건인데 그러면은 이 도시의 수장이 정말 가슴 아픈 일이고 내가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감을 정말 많이 느끼고 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우리가 못했던 것들 이런 시스템을 이제 개선하고 기본적인 대책을 세우겠다 이렇게 나온 게 아니라 그 누가 그렇게 됐는지 조사해서 처벌하세요. 뭐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책임 떠넘기기. 유체이탈 화법이죠. 네, 마치 자신은 아무 잘못 없다는 식의 대응. 이렇게 시정을 운영하는 것이 정상적인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그 새로운 공공 대응 관련해서 대구 참여연대도 열심히 또 다시 한번 또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 앞으로도 뭐 그런 계획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여기까지 마치고 네. 홍 시장 취적 홍보 관련해서 이게 참여연대가 최근에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네. 간략하게 어떤 사건입니까? 이게 지난 2월 22일에 저희가 이제 대구 그 검찰청에 고발을 했는데요. 대구시의 공식 유튜브 네. 담당자하고 홍준표 시장을 고발을 했습니다. 이유가 네네. 뭐냐면은 홍준표 시장 취임 이후에 대구시 공식 유튜브에 올라오는 그 영상들이 거의 전부가 시정 홍보나 이런 거는 거의 없고 네네. 뭐 도시 관광 홍보라든지 이런 네. 건 거의 없고 네. 홍준표 시장의 개인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또 치적을 홍보하는 내용들로 그렇죠. 가득 네. 차 있습니다. 네네. 완전 도배되어 있습니다. 우리 홍 시장님 얼굴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네. 그게 또 홍준표 시장의 공식 유튜브라고 알려진 홍카콜라에도 똑같은 현상이 그대로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일단 공무원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위반 의무 위반 그렇죠. 문제가 네. 있고 네. 시장은 이걸 또 이렇게 그 방치한 내지는 공모한 책임이 있고 네. 또 이거는 이제 공직선거법상 업적 홍보 홍보물은 분기에 1회 이상 넘으면 안 된다 이런 그 기준이 있거든요. 이걸 또 위배했기 때문에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그런 이유로 이제 그 검찰에 고발했고 이런 현상은 대구시의 공공 매체를 공적 기구와 도구를 사유화시키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이제 우리 홍 시장의 그 시정 스타일을 보면 대구시는 내 거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제 대구시 TV도 내 얼굴 도배하는 게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이게 결국에는 이제 검찰에 고발했던 게 어떤 법리적으로 해석을 해보니까는 선거법 위반이라는 거 아니에요? 저희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고요. 네.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유사한 사례에 대한 그 질의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네네. 위반 소지가 있다고 그 질의에 답변한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 대구시도 저는 이걸 알았다고 생각을 해요. 네네. 대구시도 아마 선관위 그 질의를 하고 답변을 받았을 것이고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고발하자마자 그 문제되는 영상들을 다 내려버렸잖아요. 저도 봤습니다. 이게 홍 시장 얼굴 사라지고 대구시의 관광 명소들이 다시 등장하고 그러니까 대구시의 정책들이 나오기 시작했죠. 문제 없으면 왜 그걸 내렸겠어요? 근데 이게 경찰이 조사를 한 지가 좀 꽤 오래 지났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이게 뭐 관련해서 또 그런 내용들 조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또 한편으로는 또 경찰이 조사를 또 흐지부지 또 할 것 같은 그런 걱정도 한편은 들거든요. 이 부분은 지금 뭐 경과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일단은 저기 뭐 고발인 진술을 하고 왔고 네. 처음에는 이게 이제 북부 경찰서에서 그 담당을 하다가 최근에 이제 대구 시경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지금 수사 중이고요. 네. 제대로 수사를 해야죠. 왜냐하면은 이게 만약에 별 문제 없다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은 전국의 모든 지자체의 유튜브들 그렇죠. 또 모든 예, 정치인들의 예, 유튜브들이 네, 네. 그냥 일상적인 선거운동 도구로 전락합니다. 이게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엄청난 문제가 되겠죠. 네. 예.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굉장히 이렇게 엄중하게 수사를 해야 되고 또 처벌도 해야 되고 그럴 뿐만이 아니라 그 선거관리위원회가 이 문제에 대한 어떤 그 개선 대책 그 기준을 확실히 확립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법리적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최소한 이제 우리 홍 시장은 검찰에 고발 당했지만 예. 다른 분들이 검찰에 고발 안 당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부분 조심하셔야 되고 이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거를 보내야 되는데 뭐 선관위가 그런 것도 전혀 안 하고 있다라는 느낌도 있습니다. 그 책임을 미루고 있는 것도 좀 저도 이렇게 그 좀 문제 의식을 가지고 보고 있고요. 수사는 수사대로 엄정하게 해야 되고 선거관리위원회는 계속 지금도 발생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네. 조속히 좀 엄격한 기준을 마련해서 이런 문제들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되는 게 임무죠. 그러니까 이제 선관위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선거 때 되면은 뭐 책자도 만들어내고 뭐 시민들이 하지 말아야 되는 것까지 알려주는 분들이 이게 뭐 264개 뭐 그 시군구 263개인가요? 하여튼 17개 광역시도 지사 뭐 이렇게 지자체장들에 대해서는 되게 쉽게 그 홍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전혀 안 하고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선관위에 대한 신뢰성이 문제가 될 것 같고 어쨌든 대구 경찰은 지금 조사를 시작했으니까 엄중하게 조사를 해서 결론을 내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아까 말씀드린 우리 17살 그 학생의 죽음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홍 시장의 대응 그리고 또 한편으로 제가 조금 뭐 2개밖에 질문 안 드렸지만 그 이 홍 시장의 시정 정책 뭐 모습이라고 해야 되나요? 대응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은 그러니까 홍 시장이 대구시를 사유하고 있다는 말씀을 계속 하셨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 대구 참여연 사무처장으로서 간략하게 시민들과 우리 또 회원들한테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저는 이렇게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것이 홍준표 시장 취임 이제 몇 개월이죠? 지금 7개월 예. 좀 지났네요. 예. 그 정도밖에 안 됐는데 네네. 그 사이에 너무나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네. 그야말로 독불장군 제왕적 그 시장 스타일로 해서 시민의 의견도 안 듣고 자기를 비판하면은 무조건 적대하고 또 아니 뭐 이렇게 과거의 그 정책들을 바꿀 수는 있는데 정말 중요하고 필요하고 또 합의된 이런 것까지 그냥 다 무산시켜 버리고
무산시킬 때는 또 그만한 과정이 필요한데 과정도 없고. 그렇죠. 네. 저는 20몇 년 동안 거의 한 30년 그 시민운동을 했는데 보다 이런 경우는 전부입니다. 이게 최소한 1년, 2년 걸려서 이렇게 논의하고 절차를 밟아서 돼야 될 일들이 그냥 두세 달 만에 그냥 막 일사천리로 의회도 무시하고 시민도 무시하고 뭐 법도 무시하죠. 그러니까요. 이게 계속 가면요. 4년 내도록 이렇게 가면은 4년 이후에 대구시는 어떻게 돼 있을까? 한번 상상을 해보면요. 굉장히 좀 암울하고 네. 끔찍하거든요. 시민들이 시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비판하고 언론도 마찬가지지만 네. 그게 실종되면은 그냥 대구시는 구중궁궐이 되고 왕조시도 비싸게 지금 가고 있어요. 그러면 대구의 그 자치 능력, 네. 주민들의 그 공동체 역량 이런 것들이 실종되는 겁니다. 굉장히 큰 문제고요. 이거를 시민단체도 문제 제기를 하고 있지만은 중요한 거는 대구 시민들이 문제 제기를 해야 돼요. 네. 아무리 뭐 이렇게 정치적으로 지지하고 뽑았다 뽑은 분들이 많다 할지라도 이거는 어느 정당의 문제 이렇게 볼 문제가 아니잖아요. 대구시 미래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좀 따끔하게 질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질책할 수 있는 방식은 또 참여연대가 또 제공을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대구시 미래 4년 뒤의 미래가 끔찍하고 암울하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예. 함께 해야 되는 것들이 여전히 시민들이 또 동참을 많이 해주시고 참여연대 활동에도 관심과 지지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스피스 대구 이슈 추적 여기까지입니다. 참여해주신 강금수 대구 참여연대 사무소장님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공은 소중한 것이지만 성공한 이후에 더불어 사는 사람들의 고통을 외면한다면 그 성공은 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